자, 기본권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본권은 뭐냐면 헌법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가리켜 기본권이라고 그래요. 권리는 뭐 민법에서 인정될 수도 있고 뭐 상법에서 인정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률에서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그중에 법률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적 레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가리켜 기본권이라고 하죠. 기본권. 그래서 기본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이게 기본권일 때는 헌법선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헌재법 68조 1항 공권의 행사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하고 헌법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권이라면 침해당한 자가 헌법선을 청구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재산권이다. 그러면은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헌법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그렇지만 뭐 주민자치권이다. 이건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주체냐? 뭐 나중에 주체 문제는 기본 할 때 배워도 될 거는 같아요. 이건 주체냐? 항유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기본권 주체죠. 여러분과 내가 기본 주체고 외국인도 되는 경우도 있고 법인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본 효력, 국가를 구속하는 효력을 대국가적 효력, 사인을 구속하면 대사인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충돌과 경합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권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기본권 제한입니다.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이 문제를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판례를 이해하려면 이 기본권 제한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침해가 뭐고 그걸 판단하는 이제 기준이 뭐고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는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자세히 기본권 제한과 그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기본권 제한 이전에 기본권 보호 영역을 배워야 돼요. 보호하고자 하는 영역이죠, 말 그대로. 어떤 기본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제 영역이고 제한은 보호하는 영역에서 해당 어떤 행위나 행위, 자기부자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없도록 제약을 거는 거죠. 이걸 제한이라고. 침해는 그중에 헌법에 위반된 제한을 가리켜 기본권 침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호 영역 제한, 침해 이렇게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직업의 자유다. 행복 추구권이다. 그래서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임. 게임 뭐 프로게이머 입장에서는 게임하는 게 직업이에요. 게임이 직업이지. 왜? 소득활동이지. 소득활동. 직업이라는 것은 소득활동이죠. 지속적 소득활동. 계속되는 소득활동이죠. 근데 프로게이머가 게임하는 것은 지속 소득활동이죠. 근데 여러분이 게임하는 것은 직업이에요? 소득활동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PC방에서 게임하면 돈이 나와요? 돈이 들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아니고 그건 행복하죠? 그죠? 게임하는 게 행복하다겠죠. 근데 행복추구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게임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인 거예요. 행복추구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하는 것은 직업에 대한 제한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국가가 예를 들면 신데렐라법을 만들어 가지고 12시가 넘어가면 게임할 수 없다. 12시가 되면 밤 12시다. 밤 24시다. 24시 자정이 되면 게임 차단, 게임 접근이 차단돼. 나 가정해 보세요. 요새는 이제 15세 미만까지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괜찮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 또 게임을 할 수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집에 가서 게임하려 했더니 24시 되니까 딱 게임이 안 돼. PC방 갔더니 안 된대. 24시간 넘으면 안 된대. 그래서 게임이 차단돼. 그러면 이것은 직업에 대한 제한이다. 이게 세계 프로게이머 들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해서 대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밤 12시에도 경기가 있을 수 있걸랑 서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밤 12시 시작하는 게임도 있는데 이 게임을 못해 프로게이머가. 그러면 직업의 자유 제한이야. 근데 여러분들의 수험생들의 직업의 자유 제한은 아니야. 왜? 여러분들은 수험생들은 게임하는 게 직업이 아니지. 소득활동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 제한이 아니다 이겠죠. 국가가 24시가 되면 밤 12시가 되면 게임할 수 없다라고 차단을 걸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 깔아가지고 접근이 안 돼.
그러면 프로게이머 입장에서는 직업의 자유 제한이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직업의 자유 제한이 아니라 행복주권 제한이죠. 하고 싶은데 게임을 못하니까 좀 행복주권의 제약을 받게 되죠. 행복주권 제한이란 말이죠. 침해냐? 이거는 헌법 위반된 제한을 가리켜 침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잉금 존칙이라든지 이런 심사 기준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 제한이 헌법의 여러 가지 원칙이나 기준에 반하지 않으면 이제 침해가 아니고 반하면 침해가 되죠. 그래서 침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근데 이 경우는 직업의 침해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제한이 없으면 침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한이 없으면 침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한 중에 유연적 제한을 가리켜 침해라는 거예요. 제한에는 합헌적 제한이 있고 합헌적 제한이 있고 합헌적 제한이 있고 유연적 제한이 있어요. 유연적 제한을 가리켜 특히 침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한이 없다라면 침해가 있을 수가 없지. 유연적 제한이 있을 수가 없다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으면 유연적 제한이 침해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험생이 게임을 못하게 됐어. 게임을 못하게 됐어. 이렇다 하더라도 직업의 자유 제한이 아니야. 그건 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거죠. 아예. 근데 행복주권은 제한이야. 그래서 침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침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침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심사를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지. 이게 이제 보호 영역 제한 침해와의 관계예요. 자, 일단 내용을 좀 보시면서 보죠. 기본권 제한은 기본 보호 영역을 전제로 하여 보호 영역을 전제로 한다 이것을. 전제를 하죠. 공권력 원인 행위에 의해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할 때 행복주는 보호된다. 그래서 도로교통 운전자에게 안전띠 착용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할 때는 행복주권 제한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 영역 제한 침해의 관계죠. 그래서 야 운전자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돼라고 이제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주장하는 사람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청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양심의 자유 침해기도 하고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복주권 침해이기도 하고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이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현재 이거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이 도로교통법, 안전띠 착용하는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도로교통법 이런 권리 침해예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헌법재판소 어떻게 하냐면 안전띠 안 매고 운전할 자유가 어디서 보호되는지 안전띠 매지 않을 자유, 매지 않고 운전할 자유, 않고 운전할 자유, 운전할 자유가 양심이냐? 양심은 윤리적인 선악에 대한 판단이죠. 내가 윤리적 진지하게 결정해서 이건 양심적 옳은 거야, 이거는 옳지 않은 거야, 이것을 판단할 자유, 양심 형성의 자유죠. 그 다음에 형성한 양심을 실현할 자유를 양심의 자유라는데 안전띠 매지 않을 게 윤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에서 보호가 안 돼 이거예요. 그래서 사생활이냐? 내가 사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으니까 라이프 스타일 아니야. 나는 안전띠 안 매고 운전해야지. 나의 사생활이 잘 보호된다. 이것도 아니야. 사생활의 내용이 아니야. 왜?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옷이야 뭐 내가 반바지를 입는 거 뭐 괜찮지. 반바지 입든지 뭐 치마를 입든지 머리가 깎든지 뭐 기르든지 또는 스님처럼 빡빡 깎고 다니든지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사생활의 자유야.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는데 이게 안전띠 안 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은 뒤에 승객이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뒤에 같이 탔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또는 다른 운전자랑 충돌이 발생해서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생활의 자유가 아니야. 근데 행복주권에서 보호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행복주권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행복할 수도 있지만 안 함으로써 행복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안전띠 매지 않은 게 나는 훨씬 더 나는 행복하다. 행복주권에서 보호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안전띠 매지 않고 운전할 자유가. 근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착용을 강제하고 있단 말이죠. 법률.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띠 착용이 강제돼 있죠. 그죠? 다 알죠? 운전할 때 안전띠 착용이 강제돼 있다, 의무화돼 있단 말이죠. 아니면 처벌 당한다. 이래 되란 말이죠. 그러면 행복주권 제한이 발생하느냐? 제한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양심의 자유 아니. 양심의 제한이 발생하냐?
아니라면 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띠 매지 않고 운전할 자유가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보호가 안 돼. 그러면 도로교통법 안전띠 착용 의무 부과는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제한이 아니야. 행복주권은 제한이다. 행복주권은 제한이야. 그럼 이거는 침해 여지가 없어. 아예 100% 침해가 아니야. 이것도 100% 침해가 아니야. 이거는 100% 침해가 아니라고 쓰고 판단을 해봐야 알아. 판단을 해봐야 알아.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심판 대상 도로교통법을 심판하고자 해요. 헌재가 도로교통법을 심판하고자 해. 어디에? 이건 헌법이죠. 헌법의 행복주권 10조 행복주권이죠. 이건 법률이죠. 이건 헌법이죠. 이 법률이 헌법 위반되는 여부를 심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만 심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침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열심히 심리를 하죠. 만약에 침해라면 위헌이죠. 도로교통법이 행복주권을 침해한다. 이거는 헌법입니다. 헌법. 기본권이 뭐라고 했어요? 헌법상 권리라고 했죠. 아까 기본권이 뭐라고 했어요? 헌법상 권리라고 했죠. 헌법상 권리란 말이죠.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면, 위헌적으로 제한하면, 위헌적 제한이 침해라겠죠? 그럼 위헌적 제한은 행복주권 침해면 도로교통법은 위헌이죠. 도로교통법 위헌으로 없어져요. 도로교통법이 위헌이 되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법이 폐지된단 말이죠. 위헌 결정으로 법률이 폐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효력이 상실돼. 효력 상실. 침해라면. 근데 지금 안전띠 착용해야 돼, 안 해야 돼? 오늘 다 아시죠? 안전띠 착용해야 돼. 그러니까 효력이 상실 안 돼 있죠. 그러면 뭐라고 보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이 아마 합헌 결정됐겠지. 그래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효력을 유지하고 있겠지. 그러면 침해가 아니라고 했겠지. 만약 침해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침해가 아니라면 효력을 유지하고 있겠지. 근데 결론적으로 합헌이기 때문에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침해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어떤 기본권이 있다. 지금 뭘 배워요? 기본권 제한을 배우는데 기본권이 보호하려는 영역이 있어요. 양심은 양심을 보호하겠죠. 양심은 윤리적 결정이에요.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가리켜 양심이라고 하죠. 나의 사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자유죠. 내가 머리를 길 거냐, 길지 않게 할 것이냐, 옷을 입을 때 내가 치마를 입을 거냐, 바지를 입을 것이냐, 이게 사생활의 자유예요. 사생활의 자유죠. 행복주권,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자유, 안 할 자유란 말이죠. 근데 안전띠 안 매고 운전하는 것은 윤리적 결정이라 보기 힘들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 보호되지 않아. 안전띠 매지 않고 운전할 자유, 사생활의 자유도 아니야. 행복주권에서 보호된단 말이죠. 근데 이건 헌법이고 법률이죠. 도로교통법에서 안전띠 착용이 강제돼 있단 말이죠. 안전띠 착용이 강제돼 있죠.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 안전벨트 착용하고 운전하죠. 그러면 이게 양심의 자유 제한이냐? 아니야. 왜? 보호가 안 되면 제한이 아니란 말이죠. 양심에서 보호 안 되니까 양심의 제한도 안 발생해. 없는 거니까. 양심에서 없는 걸 어떻게 제한을 하나, 그죠? 그래서 없는 걸 누가 뺏어갈 수는 없잖아. 있는 걸 뺏어가지. 그래서 없어, 처음부터 양심이 없어. 없는 거니까 뺏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제한도 아니죠. 물론 침해도 아니고. 한 푼도 안 뺏어갔으니까 위헌적으로 뺏어갈 수도 없단 말이죠. 근데 행복주는 보호돼. 그러면 제한이야. 그러면 침해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합헌적 제한이라면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합헌적 제한이면 침해가 아니다. 이건 침해가 아니야. 침해가 아니다라고 위헌적 제한을 가리켜 침해라고 하는 거예요. 위헌적 제한을 가리켜 침해라는 거야. 위헌적 제한을 가리켜 침해라는 거야. 위헌적 제한을 가리켜 침해한다. 해당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한과 침해가 같은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한은 일단 침해 가능성이지. 이건 침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제한은 보호를 전제하고 침해는 제한을 전제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보호되는 것만이 제한이 발생하고 제한되는 것만이 침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자, 이거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상당한 판례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출제 포인트도 이것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